자, 책을 많이 읽지 않은데 뭐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분이 또 오늘 핵심을 짚어드릴 겁니다. 이철우의 책체크,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철우입니다. 오늘 두 권의 또 선정도서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그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사실 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는데 그거 보느냐고 고생한 수험생들도 그렇지만 그걸 뒷바라지한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좀 여유를 갖고 한편으로는 오늘이 바로 그 다음 날 방송하는 거라서 좀 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권을. 예.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좀 돌발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책들이 어떨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흥미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김수빈 장편 소설인 고요한 우연이라는 2023년에 발행된 책과요. 네. 이종식이 쓴 벌거벗은 동물사라는 올해 발간된 책을 선정했습니다. 야, 근데 일단 제목부터가 눈에 띕니다. 벌거벗은 동물사. 네. 뭡니까 이게? 사실 벌거벗은이라는 뜻은 뭐든지 다 옷을 벗고 있으니까 날 것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혐오스럽건 아니면 우리한테 불편한 진실을 전해주건 또는 속살이니까 그 깊은 내막의 얘기를 들려준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TV 방송 프로에도 그런 게 많던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유행인 말인 것 같습니다. 벌거벗다는 게. 근데 여기에서는 동물사라는 아주 생소한 개념을 붙여서 벌거벗은 동물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말 그대로 동물에 관한 어떤 사적 역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시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예, 저도 사실은 저자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저자를 이렇게 찾다가 이종식. 이종식이라는 이분이 역사학자이면서 20세기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과학사, 의학사, 동물사, 농업사를 연구했대요. 그리고 그 역사학 석사를 따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과학사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데 이 저자가 반려동물을 인간만큼은 아니라도 적어도 그런 생명체가 갖는 존중의 의미를 모색해야겠다라는 시각을 갖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책에 드러난 특별한 관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곁에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데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견이 약 600만 마리고요. 반려묘가 250만 마리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물들을 돌봐주는 수의사가 약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2만 명 정도의 수의사가 참고적으로 국내 의사가 11만 명 정도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많네요. 예, 그렇게 적다라는 숫자는 아니지만 충분하다라는 숫자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관계 안에서 과연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하면서 조화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조화로운 공존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다가 동물에게 만약 복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동물 자신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시각을 이 책에서 저자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펫이라는 펫동물이라고 해서 아주 작고 귀여운 그런 동물들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왔는지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면 동물원이라는 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유기견 보호소라고 얘기하는 그 보호소가 과연 그런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고증과 더불어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 안에서의 사례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저자가 공부했던 미국에서 자기 지도교수와 같이 읽었던 그 외국 사례를 가지고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도 이와 같은 여건과
또는 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이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동물 사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허위적인 면이 많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막 나가는 거. 그렇죠. 내가 보기 좋은 건데 네. 동물은 어떻게 생각할까? 말 못하는 동물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 동물이 한번 생각하는 바를 헤아리는 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동물사라는데 동물과 사람 간의 관계의 역사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이 벌거벗은 동물사라는 말이 좀 사실 아주 어울리는데. 흥미로운 장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원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부분인데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철창으로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원이 이제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동물 복지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동물원을 지향하기 때문에라고 저자도 보고 있는데 그런 동물원이 하겐베크라는 독일에 있는 그 실제로는 동물하고 관계가 없는 상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 1800년대에 동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다. 원래는 어부였거든요. 네네. 어부였는데 그물을 이렇게 내렸는데 물개가 6마리가 잡힌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물개를 팔 수도 없고 이걸 또 그냥 놔주자니 좀 애매한 그 시기에 네. 이거를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항구로 가져왔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물개를 보더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 착안한 이 사람이 새로운 동물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이게 벌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 동물들을 수입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까지 환경이나 또는 토양도 다르고 맞아요. 먹이도 다른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 3마리를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성인 코끼리 약 한 50여 마리를 사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러한 동물원이 친자연적이라고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여기에 사는 것이 과연 진정하게 좋은가. 물론 장점도 있죠. 학습 효과도 있고 한편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존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벌거벗은 동물사. 예. 자 이제 두 번째 책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책. 자, 두 번째 책이 고요한 우연이라는 책 제목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 고요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고요한 우연에 등장하는 고요 우연은 다 작중 인물 이름입니다. 고요와 우연이라는 네. 작중 인물. 네, 근데 이제 주인공인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자기 반에 있는 이우연 또 은고은, 윤고요 그리고 한정우라는 학생을 이제 주목하게 되고 그 주목하는 관계 안에서 서서히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이런 성격들을 드러내고 우리 반에서 한편으로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까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이 소설은 출발합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을 선정한 이유가 사실 아주 색다른 시각이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기성세대로서 친구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저절로 사귀어지는 거라고 여기는데 네네. 실제 MZ세대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런 고민과 절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만화스럽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에 있는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같은 것들을 교차하면서 문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보 단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그렇습니다. 뭔가 성장 소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성장 소설이라고 쉽게 말을 못하는 게 실제로는 성장 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은 인생의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데 네. 이 소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말도 소설은 또한 굉장히 찝찝한가요? 찝찝하진 않은데 스포일러라서. 네, 찝찝하진 않는데 친구 사이에 교감을 이루는 것으로 결말을 내요. 그 정도로. 근데 교감을 이루는 곳이
그 친구가 그만하십시오. 예, 도시를 벗어난 다른 장소에서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다른 소설들과 좀 차별되는 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청소년 문학 대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작가가 청소년 문학 대상을 받기 전에 어린이 문학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성장하는 아이들에 맞는 소설을 써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작가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문체나 아니면 거기에서 쓰는 소재 네네. 그리고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아주 쉬울 뿐만 아니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섬세한 감정을 굉장히 잘 드러내줍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고 그 책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소설의 구성이 약간 미스테리한 소설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3일 후에 선생님들과 한 학생이 예를 들면 상담실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소설을 시작하고 그 만난 이유가 이제 소설이 전개되면서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구성상도 아주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 문학 예. 그리고 성인 문학 이게 딱 대별돼서 예. 중간에 청소년 문학이라는 장르가 사실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게 청소년 문학에 주목하는 것은 그 어떤 틈새 시장으로서의 분야를 개척하는 면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그러한 청소년 문학의 특징인 뭐 글자 수나 조판 방식 또는 책을 찍어내는 그 인쇄 방식 같은 것들이 책을 좀 멀리하고자 하는 성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예. 권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어린이 문학 전집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좀 사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그런 거 뭐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 있는데 어린이 권장 도서 이런 네. 건 사실 없는데 청소년 권장 도서는 수많은 도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맞아요. 학교에서도 권장어인 도서들이 근데 있고. 어린이에게 읽으면 좋은 어린이 선정 도서 같은 것들도 다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 청소년 권장 도서가 훨씬 더 그렇죠. 많이 좀 입에 붙고 익숙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아마도 학교를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이 지금 활발하고 그런 사회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도 이용자가 청소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까닭에 책을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수능 끝난 사람들한테 책 읽어라 그러면 책 아주 그냥 그만 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책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그냥 마음속으로 궁금히 여기지만 말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이 소설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도 네네. 그 친구가 접근하는 방식이 그 자기가 비밀 계정을 통해서 팔로우로 등장하면서 친구들을 네네. 이면을 엿보기 시작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학교 교실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고 그 면모를 통해서 친구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속마음 같은 것들이 이 소설의 형식 안에서 그렇게 펼쳐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작가가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결국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관계 혹은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진전될 수 있는가. 또 그 친구의 처지를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거. 네네.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게 잘 말할 수 있다는 거.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알기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역시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추천 도서 두 권이었습니다. 김수빈 장편 소설 고요한 우연 그리고 이종식
저자의 벌거벗은 동물사였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 잘 소개받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동일의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예, 여전히 일교차가 큽니다.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대 뵙겠습니다. 자갈자짐의 18,544